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두 번째 소환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 16일 첫 소환에 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2차 소환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조국의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전례를 봐도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혐의는 상당히 중앙에 처리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이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쳤습니다. 다 비슷한 혐의들입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냈던 입장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본인과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세 번 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상하게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 1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진술조서를 보고 이런 걸 빼면 8시간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검찰은 충분히 조국과 이 질의응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이 장관으로 있을 때 만든 이상한 규칙, 규약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8시간 넘게 조사하기 힘듭니다. 저녁이 되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지난번에는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이틀째 되는 날 다시 부른 것입니다. 지금 조국도 상당히 놀라고 있을 겁니다.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조국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지금 검찰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 검사입니다. 오전부터 조국을 불러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것을 일일이 보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 유재수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포렌식을 했고 직접 조사도 두세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유학가 있는 두 자녀와 아내의 생활비를 붙인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진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찰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가 청와대의 감찰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그대로 검찰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 이첩하지도 않고 또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하지도 않고 바로 놔줍니까? 이 사람은 도망갔다가 몇 달 뒤 사표를 내고 더 좋은 자리 국회 수석전문위원 1급인가 2급인가로 승진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고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국회에 불려와서 묻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런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했느냐. 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그렇게 바지저고리 같은 그런 시장을 하려면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은 혐의들이 당시 드러났는데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는데 조국이 일일이 보고까지 받았다가 갑자기 흐지부지 된 이유가 뭘까요? 윗선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서울 동부지법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종합상황실장, 청경덕 선임행정관 등을 이미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국이 맨 마지막으로 불려간 셈입니다. 자, 조국은 과연 뭐라고 지금 검찰에 응답할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청와대가 화난 것은 이 조국 측의 태도입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이 만든 규정 때문에 언론의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기자들한테 변호인이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발끈했습니다. 자, 어제 입장문에서 조국은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다.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의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검찰도 즉각 대응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자, 공식적으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할 때까지 언론과 변호인 측에서는 추측성 보도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검찰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조국은 자신이 만든 규정으로 검찰은 입막음을 해놓고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은 칼제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찰과 같은 직무를 하는 관리들은 칼제비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들을 칼제비라고 부릅니다. 윤석열은 굉장히 칼을 잘 휘두르는 검사, 강골 검사로 이름이 났던 사람입니다. 야, 니들 그따위로 수사할래?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상당히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바로 오늘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전언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입으로도 말했습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뭐 법적 책임은 안 지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도 시인한 겁니다. 그 모든 메커니즘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야말로 유재수 감찰 무마 중단 시킬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과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뭐 뒷조사를 시키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직권남용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법원에서는 이런 직권남용,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대응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 그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형평성 논란,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지금 오늘 두 차례 이틀 만에 다시 조국을 부른 것은 신병 확보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눈치를 챘는지 1차에 이어서 2차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받은 금품이익은 너무 지나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으로부터 책감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이것도 뭐 장인 장모 뭐 이런 계좌로 돈을 붙여라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사용도 공짜로 했습니다. 1,303만 원. 항공기 뭐 와이프 항공기 뭐 이런 항공권 좀 사줘라. 442만 원. 와이프 골프채 80만 원. 자, 금융업체장 B씨. 야, 내가 지금 해외 나가는데 2억 5천만 원 무이자로 좀 빌려줘. 내 집 사야겠어. 아파트 사야겠어. 집값 안 오르네. 1,000만 원 못 갚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교재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받기도 하고. 자, 이런 파렴치한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는 유재수를 감찰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유학비 뭐 자료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튀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말하는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혐의로부터 부자롭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허가가 없다면 유재수의 핸드폰을 압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특징은 외교부 공무원들 다 핸드폰 압수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압수해가지고 그냥 처리합니다. 사생활까지도 지금 했다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도 사생활도 아마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면 정말 이 과정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이 오죽했으면 썰로만 도는 게 아닙니다. 김경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경수를 서울동부지검이 불러가지고 이미 소환조사를 끝냈습니다. 윤건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들을 이미 다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조국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법원입니다. 지금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재수, 조국, 정경심 상당히 특정 성향으로 치우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조범동, 또 조국의 동생, 정경심 영장 킬 때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국 동생은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조범동은 구속되기도 하고, 정경심도 구속되고, 아무튼 판사 성향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너무 이게 넉두원 같아. 그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분위기 서울 동부지검 조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오겠죠.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